안녕하세요. 뜸뜬 경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환율 1,500원 시대의 개막, 냄비 속 개구리 한국경제, 탈출구는 어디인가? 익숙해진 공포가 더 무섭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재작년 그리고 작년 내내 우리는 환율 1,400원 넘으면 큰일 난다고 걱정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400원은 이제 일상이 됐고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던 1,480원 선도 이미 작년에 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1,500원 시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IMF 위기 다시 온다? 아니요. 이번엔 다릅니다. 쾅 하고 터지는 폭탄이 아니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게 진짜 공포입니다. 2026년 6월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진짜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살펴볼게요. 2025년을 지나며 달라진 풍경. 먼저 지난 1년 2025년을 복귀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 다들 설마 관세를 진짜 다 때리겠어? 라며 희망회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 보호무역 장벽은 현실이 됐고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작년 2025년 내내 우리 환율은 1,300원 후반대에서 내려오질 않았죠. 소위 킹달러가 아니라 갓달러 시대가 굳어진 겁니다. 문제는 2026년 새해벽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1월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가속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97년처럼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는 급성 심근경색이 아닙니다. 체력이 바닥나서 서서히 쓰러지는 만성당뇨 합병증 상태에 가깝습니다. 핵심 포인트 1. 트럼프 2년차 말이 아닌 법의 공포. 환율이 다시 들썩이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미국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집권 2년차인 올해 미국은 상호무역법을 통해 대미 흑자가 많은 국가들을 본격적으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 타겟리스트 상단에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월가에서는 연준 패디 올해 금리를 3%대로 빠르게 내릴 거라 기대했지만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위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파월 의장은 여전히 데이터를 보겠다며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안 떨어지는데 한국은 내수 죽어간다고 금리를 먼저 내릴 수도 없는 상황. 이 금리차 역전 상태가 장기화되면 외국인 자금은 굳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짐을 싸고 있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2. 반도체 착시가 사라진 민낯. 작년 2025년까지는 그나마 버텼습니다. 왜? AI 반도체 붐 등등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표를 왜곡시켜줬거든요. 전체 수출이 안 좋아도 반도체가 멱살 잡고 끌고 갔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아웃, 고점 통과 논란에 휩싸였고 믿었던 자동차와 배터리마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내수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소위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들이 고금리를 못 버티고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제조업 강국 코리아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파는 건 당장 환율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셀 코리아보다 무서운 코리아 패싱입니다. 핵심 포인트 3.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재점화. 부동산 바닥 찍었다는 말 작년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고환율이 지속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못하면 2, 3년 전 영끌에서 집 산 분들의 이자 부담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미 연체율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특히 금융권이 쉬쉬하며 만기만 연장해오던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폭탄이 2026년에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정부도 더 이상 세금을 투입해서 막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작년 세수 펑크 기억하시죠? 올해도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 부족이 뻔한데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부양책을 쓰겠습니까? 정책 여력이 고갈됐다는 것. 이것이 시장이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4. 개인 투자자 생존 전략 2026 벌자대. 그럼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2024년에 했던 얘기와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첫째, 달러 몰빵은 위험합니다. 이미 환율이 1,400원 후반대입니다.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역사적 고점 부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달러를 무작정 사기보다
미국 우량 자산 주식 채권을 보유해서 달러 가치 상승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리는 해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만드세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하이폴 런거 시대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배당주나 채권, 이자처럼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탈토탄국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세요. 안타깝지만 국내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이건 매국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원화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여러분, 1,500원 환율은 이제 공포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환율을 막아줄 거다. 곧 금리가 내릴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 거주도정이라는 말이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2026년 대한민국 경제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늘 있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냉철하게 옥석을 가린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환율 시대에도 끄떡없는 미국 주식 ETF 탑3와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국내 주식 섹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신번쩍 드는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